안녕하세요. 마음을 천천히 들여다보는 시간, 일라이영의 오디오북입니다. 요즘 저는 관계에 대해 자주 생각해요. 예전엔 누군가와 멀어지는 게 두려웠어요. 가까웠던 사람이 점점 조용해질 때 내가 뭘 잘못했나? 하며 마음을 쥐어짜듯 돌아보곤 했죠. 그런데 어느 날 책에서 이런 문장을 봤어요. 모든 관계에는 쉼표가 필요하다. 그 한 줄이 제 마음을 멈춰 세웠어요. 아, 우리가 멀어진 게 아니라 그저 잠시 숨을 고르고 있는 중이구나. 그때 처음 알았어요. 관계의 거리가 꼭 끝을 의미하는 건 아니라는 걸요. 그래서 오늘은 그 문장을 함께 나누고 싶어요. 관계에도 쉼표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예요. 누군가와 잠시 거리가 생겼다면 그건 이별이 아니라 호흡의 시간일지도 몰라요.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닿는다면 구독 버튼으로 이 여정에 함께 해주세요. 당신의 작은 클릭이 누군가의 하루를 위로할지도 모릅니다. 살다 보면 우리는 자꾸 사람의 속도를 재게 돼요. 누가 더 자주 연락하는지, 누가 먼저 마음을 표현하는지, 누가 더 관심을 갖고 있는지를요. 하지만 관계에는 속도 제한이 있어야 해요. 너무 빠르면 금세 지치고 너무 느리면 마음이 멀어지죠. 문제는 그 균형을 찾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한 친구와 그런 일이 있었어요. 늘 먼저 연락하고 약속을 잡고 대화를 이어가던 사람이 저였죠. 어느 날 문득 왜 나만 이렇게 애쓰고 있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서운함과 피로가 함께 밀려왔죠. 그때 저는 그 친구를 원망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 보니 알겠더라고요. 그 친구는 단지 자기 속도로 살아가고 있었을 뿐이라는 걸요. 나보다 조금 느린 걸음이었을 뿐 마음이 없었던 게 아니었어요. 우리는 종종 관계를 속도로 오해합니다. 빨리 반응해야 사랑이고 매일 연락해야 가까운 거라고요. 하지만 관계의 깊이는 그런 수치로 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가끔은 조용히 흘러가는 관계가 더 단단할 때도 있습니다. 어떤 심리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람 사이의 불안은 대부분 속도의 불일치에서 생긴다. 한쪽이 너무 앞서가면 뒤따르는 사람은 숨이 차고 한쪽이 멈춰 있으면 먼저 간 사람은 외로워집니다. 그래서 때로는 기다림이 사랑의 다른 이름이에요. 상대의 속도를 기다려주는 것. 그게 바로 관계의 여백이고 쉼표예요. 당신도 혹시 지금 누군가와의 속도 차이로 마음이 힘들다면 그걸 실패로 보지 마세요. 조금 느린 걸음으로 잠시 멈춰서서 숨을 고르면 됩니다. 생각해보면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엔 빠르게 타오르지만 오래 가려면 불꽃이 아니라 잔불이어야 하죠. 관계도 그렇습니다. 서로의 속도를 존중할 때 그 불은 오래 갑니다. 저는 이제 누군가의 연락이 뜸해져도 예전처럼 불안하지 않아요. 그 사람의 리듬 속에 내가 있구나. 그걸 알게 되면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해져요. 관계에도 멈춤의 순간이 필요합니다. 그건 식은 게 아니라 식히는 거예요. 뜨거움이 지나간 자리에 따뜻함이 남을 수 있도록.
우린 누구나 가까운 관계를 원하죠. 친구든 가족이든 연인이든 서로의 마음이 이어져 있다는 건 참 따뜻한 일이니까요. 그런데 이상하죠. 가까워질수록 편해야 하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더 힘들어져요. 말 한마디에도 예민해지고 작은 오해에도 상처가 나죠. 왜 그럴까요? 심리학에서는 이걸 관계의 거리 피로감이라고 부릅니다. 가까워질수록 경계가 흐려지기 때문에 상대의 말이나 행동이 쉽게 내 마음 안으로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쌓이면 결국 숨이 막히죠. 저도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누군가를 너무 좋아해서 그 사람의 기분 하나하나에 제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었거든요. 그 사람이 기분이 좋아 보이면 나도 괜찮고 표정이 조금만 굳어도 마음이 무너졌어요. 그게 사랑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돌이켜보면 그건 사랑보다 의존에 가까웠던 것 같아요. 우린 종종 이렇게 착각해요. 가까워야 이해할 수 있고 항상 함께 있어야 관계가 유지된다고요. 하지만 가까움이 반드시 좋은 건 아니에요. 너무 가까우면 보이지 않던 게 보이고 작은 모래알 같은 부분이 상처처럼 느껴지기도 하죠. 어떤 관계 전문가가 이런 말을 했어요. 가까운 사람일수록 거리의 예의를 지켜야 한다. 참 공감이 됐어요. 낯선 사람에겐 배려하면서 가까운 사람에겐 오히려 거칠게 대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부모와 자식 사이, 부부 사이, 오랜 친구 사이에서도요. 서로 너무 익숙해져서 말을 아끼는 법을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거리의 예의를 지키면 관계가 훨씬 단단해져요. 왜냐면 예의는 존중의 다른 이름이기 때문이에요. 가끔은 관심이라는 이름으로 상대의 삶에 너무 깊이 들어가기도 해요. 조언이라 생각했던 말이 간섭이 되고 걱정이라 생각했던 행동이 부담이 되죠. 그럴 때 필요한 게 바로 쉼표예요. 잠시 한 걸음 물러서서 그 사람의 공간을 인정해주는 시간. 그게 멀어지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리듬을 존중하는 일이에요. 제가 좋아하는 한 이야기 속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한 스승이 제자에게 물었죠. 너는 왜 꽃을 그토록 가까이서만 보려 하느냐? 제자가 대답했어요. 그래야 향기가 더 짙게 느껴지니까요. 그러자 스승이 조용히 말했죠. 너무 가까이 다가가면 향기가 아니라 꽃잎의 상처가 보일 수도 있단다. 그 말을 읽고 한참을 멍하니 있었어요. 어쩌면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에서 너무 가까워서 보지 못하는 게 많다는 걸 그 한 문장이 깨닫게 해줬거든요. 관계에서 거리는 멀어지는 게 아니라 서로를 잘 보기 위한 시선의 조정이에요. 가까움만으로는 관계가 오래가지 않아요. 오히려 거리가 있을 때 그 사람의 온도가 또렷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 누군가와 하루 종일 함께 있어도 가끔은 혼자만의 시간을 가져요. 그게 그 사람을 싫어서가 아니라 내 마음의 숨을 돌리기 위해서예요. 그렇게 한 걸음 물러서면 다시 그 사람의 소중함이 보입니다. 관계의 깊이는 붙어 있는 시간이 아니라 서로를 향해 있는 마음의 방향으로 결정돼요. 몸은 멀리 있어도
마음이 같은 쪽을 향하고 있다면 그건 여전히 가까운 관계예요. 가까움이 전부는 아니에요. 진짜 관계는 서로의 거리에서 자라는 신뢰로 유지됩니다. 살다 보면 가까웠던 사람과 서서히 멀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 순간엔 늘 마음이 불안해지죠. 이 관계가 끝나는 걸까? 이젠 예전처럼 돌아갈 수 없을까? 저도 그런 적이 있어요. 매일 연락하던 친구가 어느 날부터 조금씩 조용해졌어요. 예전엔 사소한 일도 바로 나눴는데, 이젠 하루, 이틀, 일주일이 지나도 소식이 없더라고요. 처음엔 서운했고, 그 다음엔 나 스스로가 초라하게 느껴졌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친구에게서 짧은 메시지가 왔어요. 요즘 좀 지쳐서 혼자 있고 싶었어. 그 한 줄을 읽고 나서 마음이 이상하게 편해졌어요. 아, 나를 밀어낸 게 아니라 그냥 자기 안으로 들어가고 있었구나. 그제야 깨달았어요. 멀어진다고 해서 달라지는 건 없다는 걸요. 사람 사이의 거리는 때로 유지하기 위한 호흡의 간격이기도 합니다. 매일 붙어 있는 관계는 숨이 막히고 너무 멀면 마음이 식겠지만 적당한 거리는 서로를 더 선명하게 보이게 해줍니다. 그 사람의 부재 속에서 우린 그 사람의 존재를 더 또렷이 느끼죠. 매일 보던 사람보다 한동안 못 본 사람이 더 자주 떠오르는 것처럼요. 어떤 철학자는 이런 말을 했어요. 거리가 있다는 건 여전히 연결되어 있다는 증거다. 끈이 완전히 끊어졌다면 우린 거리조차 느낄 수 없을 테니까. 그 말을 읽는데 마음이 참 따뜻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누군가와 멀어질 때 예전처럼 초조해하지 않아요. 그저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은 각자의 계절을 보내는 중이구나. 모든 관계는 계절처럼 흘러가요. 가깝고 따뜻한 봄도 있고 조금 쌀쌀한 겨울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 관계가 끝난 건 아니에요. 계절이 돌고 돌아 다시 봄이 오듯 사람 사이에도 자연스러운 순환이 있다는 걸 이제는 압니다. 어쩌면 멀어진 건 거리가 아니라 서로의 속도일지도 몰라요. 한쪽이 멈춰 있을 때 다른 한쪽은 잠시 앞서 나가 있을 뿐이죠. 그게 시간이 지나면 다시 만나게 되는 이유 아닐까요? 멀어진 사람을 떠올리면 아직도 마음이 살짝 저릿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그건 슬픔이라기보다 그 사람 덕분에 내 안에 남은 따뜻한 흔적이에요. 함께 웃었던 기억, 서로 위로하던 말들, 그게 지금의 나를 만들었으니까요. 가끔은 이런 생각도 들어요. 인연은 사라지는 게 아니라 형태를 바꿔서 우리 안에 남는 게 아닐까 하고요. 대화하던 관계가 기억으로 남고 함께 걷던 관계가 마음의 빛으로 남아요. 그래서 멀어진다고 해서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전히 그 사람은 내 안에 있고 그 시절의 따뜻함도 여전히 내 삶의 한 부분이에요. 우리의 관계는 끝이 아니라 다른 형태로 계속 이어지는 이야기일 뿐이에요. 우리는 사랑하면 붙잡으려 합니다. 놓치기 싫고 사라질까봐 두려워서요. 가까운 사람일수록 그 마음은 더 커지죠. 하지만 그럴수록 관계는 오히려 불편해져요.
사랑을 쥔 손이 너무 꽉 조여 있으면 그 온기가 새어나가 버리거든요. 저는 한 번 이런 적이 있었어요. 서로 아끼는 사이였지만 늘 확인하고 싶었어요. 나를 아직 좋아해? 요즘 왜 이렇게 무심해? 그 말을 할수록 상대는 점점 멀어졌어요. 그제야 알았어요. 사랑은 증명하는 게 아니라 느끼는 거라는 걸요. 심리학자 에리히 프롬은 사랑은 소유가 아니라 관계의 유지 능력이라고 말했어요. 그 문장을 처음 들었을 때 머리가 아니라 가슴이 멈췄어요. 우리는 사랑하면서도 자꾸 상대를 내 사람이라 부르죠. 그 말 속엔 이미 소유의 그림자가 숨어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사랑은 함께하되 붙잡지 않는 것이에요. 상대가 웃는다면 그걸로 충분하고 그 사람이 자기 자리에서 평화롭다면 그 자체로 나에게도 평화가 됩니다. 함께 걷되 서로의 속도를 강요하지 않는 것. 그게 어른의 사랑이고 성숙한 관계예요. 사람은 누구나 자기만의 고유한 방이 필요해요. 그곳은 아무도 대신 들어올 수 없는 자기 자신과의 공간이에요. 그걸 인정하지 못하면 아무리 가까운 관계라도 결국 지쳐버립니다. 어떤 관계든 한쪽이 다른 한쪽을 너무 감싸면 숨이 막혀요. 사랑은 따뜻한 바람 같아야 하지 않을까요? 손으로 잡을 수 없지만 그 존재는 분명 느껴지는 그런 바람처럼요. 이제 저는 누군가를 향한 마음이 생기면 예전처럼 급하게 다가가지 않아요. 그 사람의 리듬을 먼저 봅니다. 가끔은 연락을 하지 않고 가끔은 대화를 멈춥니다. 그게 무심함이 아니라 존중의 다른 방식이에요. 가까이 있어도 각자의 시간을 가지고 함께 있어도 서로의 공간을 인정할 수 있다면 그건 오래가는 관계가 됩니다. 우리는 너무 자주 함께와 붙잡음을 헷갈려요. 붙잡아야 함께 있는 것 같고 보내면 잃는 것 같죠. 하지만 아닙니다. 진짜 함께 한다는 건 상대가 자유로울 때 내가 편안한 상태예요. 사랑도 우정도 가족 관계도 모두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돼요. 붙잡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 사람은 여전히 당신 곁에 있고 당신이 놓았다고 해서 그 인연이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바람이 잠시 멀어져도 공기의 온도는 여전히 남아있듯 사람의 마음도 그렇게 이어져 있습니다. 누군가를 너무 사랑해서 오히려 힘들었던 적이 있다면 이 문장을 기억하세요. 함께하되 붙잡지 말라. 그 한 문장이 내 마음의 무게를 훨씬 가볍게 만들어줄 거예요. 잠시 멈춘다는 건 끝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시 시작하기 위해서예요. 관계도 그래요. 때로는 멀어져야 보이고 조용해야 들립니다. 우리는 자꾸 이어가야만 관계가 유지된다고 생각하지만 그건 마음을 쥐어짜는 방식이에요. 숨을 참은 채로 오래 버틸 수 없는 것처럼 관계도 숨이 필요하거든요. 저는 예전에 누군가와의 관계가 점점 어색해지는 걸 느끼면서도 그걸 인정하기 싫었어요. 그래서 더 애쓰고 더 노력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럴수록 더 멀어졌죠. 그때 알았어요.
모든 관계에는 호흡이 있다는 걸요. 말이 많을 땐 침묵이 필요하고 가까움이 깊어질 땐 거리도 필요하다는 걸요. 누군가를 이해하려면 그 사람의 말을 다 듣기보다 그 사람의 침묵을 들어야 한다는 걸 그제야 배웠어요. 쉼표는 문장을 끊지 않아요. 단지 더 잘 읽히게 만들 뿐이에요.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그 쉼표는 끝이 아니라 다음 이야기를 준비하는 숨 고르기예요. 당신이 지금 누군가와 잠시 멀어졌다면 그건 관계의 실패가 아닙니다. 그저 서로의 마음이 각자 호흡을 맞추고 있는 중일 뿐이에요. 멀어진 거리 속에서도 서로를 향한 마음은 여전히 존재하니까요. 가끔은 그런 순간들이 있어요. 전화기 속 이름을 한참 바라보다가 굳이 연락하지 않아도 그 사람이 괜찮길 바라는 마음만 남을 때 그 조용한 바람이 관계의 또 다른 형태 아닐까요? 삶은 늘 이어지고 사람과의 인연도 흘러갑니다. 어떤 인연은 곁에 남고 어떤 인연은 멀리 흩어지지만 결국 모두 우리 안에 흔적으로 남아요. 그래서 관계의 쉼표는 이별이 아니라 호흡이에요. 그 호흡 속에서 우리는 더 깊어지고 더 단단해집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 버튼으로 이 여정에 함께 해주세요. 당신의 작은 클릭이 누군가의 하루를 위로할지도 모릅니다. 잠시 멀어진 사람에게 지금 이 순간의 나 자신에게 조용히 이렇게 말해볼까요? 괜찮아. 이건 끝이 아니라 잠시의 쉼표야.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일라이영이었습니다.